강 중장님, 고작 별 3개 달았다고 나한테 훈수 두지 마시죠. 기분 잡치니까. 5천 명의 장병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연단 위 박 대령은 비웃으며 타오르는 담배불을 강 중장의 손등에 그대로 비벼 껐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강 중장의 눈빛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 5초 뒤 빡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 대령의 턱은 산산조각이나 연단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거대 군납 비리 세력과의 전쟁, 그리고 하나뿐인 조카를 향한 비열한 납치 테러까지, 명예를 위해 계급장까지 던져버린 최정의 707 여중장의 처절하고도 완벽한 복수국.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는 곳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과 보시는 분께 행운이 깃들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연병장의 지열은 아지랑이를 피워 올리며 5천 명 장병의 군합발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섭씨 35도를 웃도는 가마솥 더위 속에서도 대열은 흐트러짐 없이 정지된 화면처럼 고정되어 있었죠. 단상 위에는 각국에서 온 외교 사절단이 손부채질하며 이례적으로 긴 행사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박만식 대령이 거들먹거리는 걸음걸이로 마이크 앞에 서서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박만식 대령은 보란듯이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고는 옆에 선 강한나 중장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강 중장님, 오늘 날씨 참 더럽게 덥지 않습니까? 이런 날엔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얼음 띄운 양주나 한잔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박만식 대령이 강한나 중장의 얼굴을 향해 연기를 길게 뿜어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연기가 강한나 중장의 눈가에 머물렀지만 강한나 중장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박만식 대령, 지금 자네 뒤로 5천 명의 부하가 지켜보고 있다. 당장 담배 끄고 지휘관답게 행동해라. 강한나 중장이 낮게 깔린 목소리로 경고하며 박만식 대령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박만식 대령은 코웃음을 치며 피우던 담배를 손가락 사이에 끼워 잡고 단상 난간에 몸을 기댔습니다. 내가 누구 조카인지 벌써 잊으신 모양인데 고작 별 3개 달았다고 나한테 훈수 두지 마시죠. 기분 잡치니까. 박만식 대령이 갑자기 손을 뻗더니 강한나 중장의 오른손등에 타오르는 담배 끝을 그대로 짓눌렀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강한나 중장의 하얀 손등 위로 누런 진물이 배어 나오며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고약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단상 주변 외교 사절단에게까지 번져나갔죠. 강한나 중장은 심장이 터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주먹을 꽉 쥔 채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박만식 대령이 담배를 떼어내며 비릿한 웃음을 지어 보이자 강한나 중장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만식 대령,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대가는 내 생각보다 훨씬 처참할 것이다. 박만식 대령이 어깨를 으쓱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는 다시 마이크를 잡으려 했습니다. 명예, 그까짓게 밥 먹여줍니까? 당신은 오늘로 끝이야. 내 말 한마디면 당신 계급장 떼는 건 일도 아니라고. 박만식 대령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강한나 중장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박만식 대령의 턱을 향해 묵직한 주먹을 날렸습니다. 빡 하는 둔탁한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병장 전체에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박만식 대령의 턱뼈가 산산조각이 나며 고개가 꺾였고 몸은 허공으로 붕 떴습니다. 강한나 중장의 주먹이 정확히 급소를 타격한 지 단 5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박만식 대령은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한 채 연단 아래 시멘트 바닥으로 인형처럼 추락했습니다. 연병장에 도열해 있던 5천 명의 장병은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는 듯 일제히 숨을 멈췄습니다. 바닥에 처박힌 박만식 대령은 사지를 덜덜 떨며 박살난 턱을 감싸쥐고 꺽꺽거리는 신음을 흘렸습니다. 강한나 중장이 연단 끝에 서서 피투성이가 된 박만식 대령을 내려다보며 일갈했습니다. 단 5초면 충분했다. 내 놈의 오만한 주둥이를 영원히 닥치게 만드는데 말이다. 강한나 중장이 피와 진물이 섞여 엉망이 된 장갑을 천천히 벗어 박만식 대령의 얼굴 위로 던졌습니다. 현장을 지휘하던 헌병대 소속 장교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총을 겨누며 연단 위로 난입했습니다. 태양의 소속인 헌병대위가 앞장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강한나 중장님, 지금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신 겁니까? 이건 명백한 하극상이자 군기문란입니다. 강한나 중장이 다가오는 헌병대위의 눈을 서늘하게 쳐다보자 대위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극상? 이 자리에 내 상관이 어디 있느냐? 군의 명예를 짓밟은 범죄자를 지휘관으로서 처단했을 뿐이다. 강한나 중장은 자신의 어깨에 달린 중장 계급장을 손수 떼어 연단 마이크 옆에 정중히 놓았습니다. 강한나 중장이 헌병대원들에게 두 손을 내밀며 담담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군사재판을 청구한다. 법대로 처리해라.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으니 나를 끌고 가라. 강한나 중장은 헌병들의 거친 손길을 뿌리치고 스스로 호송 차량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현장에 있던 외신 기자들은 이 충격적인 장면을 놓칠세라 연신 카메라 셔터를 터뜨렸습니다. 박만식 대령은 들것에 실려나가면서도 튀어나온 눈으로 강한나 중장의 뒷모습을 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육군본부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태양회의 수장인 김판석 중장이 회의실 테이블을 부서질 듯 내리치며 간부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떻게든 강한나를 미친 정신병자로 몰아야 합니다. 이건 하극상이 아니라 미친 여자의 발광이어야 한다고요. 옆에 있던 작전 참모가 서류 뭉치를 뒤적거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하지만 중장님, 현장에 외교관들과 수천 명의 병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상 기록도 남아있을 텐데요. 김판석 중장이 눈을 부라리며 작전 참모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딴 게 무슨 상관이야. 언론에 돈 퍼붓고 증인들 입에 자물쇠 채워. 전산실 영상은 지금 당장 소각하란 말이야. 김판석 중장이 씩씩거리며 전화를 걸어 어딘가로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편 강한나 중장의 전속부관 한준호 소령은 사령부 복도를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한준호 소령은 강한나 중장의 집무실에 태양의 소속 요원들이 들이닥쳐 상자째 서류를 빼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준호 소령이 요원들의 앞을 막아서며 강한 어조로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정식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남의 집무실을 함부로 뒤져도 되는 겁니까? 요원 중 한 명이 한준호 소령의 어깨를 밀쳐내며 비웃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한소령, 상황 파악 좀 하시지. 이제 강한나는 군인이 아니라 범죄자야. 괜히 죽은 권력 옆에서 힘 빼지 말고 비켜. 한준호 소령은 주먹을 꽉 쥐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분노를 참으며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한준호 소령은 현장의 진실이 담긴 영상을 찾기 위해 미국 무관들이 머무는 영빈관으로 몰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국방부 전산실에서는 이미 그날의 모든 공식 기록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태양외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전산 실장은 눈을 감은 채 삭제 버튼을 눌러버렸죠. 강한나 중장은 일반적인 구금 시설이 아닌 군 병원 깊숙한 곳에 위치한 폐쇄병동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강한나 중장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차가운 쇠창살과 서슬 퍼런 눈빛의 간호 요원들이었습니다. 간호 요원이 강한나 중장의 팔을 낚아채며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중장님, 여기서는 환자답게 행동하십시오. 고분고분하게 협조하는 게 본인 신상에 좋을 겁니다. 강한나 중장은 자신의 팔을 잡은 간호 요원의 손을 힘있게 뿌리치며 쏘아보았습니다. 내가 환자인지 군인인지는 내 놈들이 정하는 게 아니다. 이따위 수작에 내가 무너질 줄 알았더냐. 강한나 중장은 삐걱거리는 낡은 침대에 정자하고 앉아 자신의 손등에 남은 화상 자국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아린 통증이 전신을 휘감았지만 강한나 중장은 오히려 그 감각으로 정신을 더욱 맑게 깨웠습니다. 강한나 중장의 머릿속에는 박만식 대령의 추악한 웃음과 썩어빠진 군 내부의 비리 조직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강한나 중장이 창밖에 짙은 어둠을 응시하며 조용히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두려 할수록 나는 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갈 것이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다. 강한나 중장은 폐쇄병동의 냉기 속에서도 눈빛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며 반격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병동 복도 끝에서는 누군가의 구두 소리가 불길한 징조처럼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죠. 간호 요원이 문틈으로 강한나 중장의 동태를 살피며 어딘가로 긴밀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강한나, 아직 기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약물을 투여해서라도 입을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 요원의 보고를 받은 김판석 중장이 수화기 너머로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법은 상관없어. 그 여자가 제정신으로 법정에 서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알겠나? 강한나 중장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를 느끼며 조용히 심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손등의 상처는 욱신거렸지만 강한나 중장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타오르고 있었죠. 한준호 소령은 어둠을 뚫고 미 무관의 숙소 근처 숲속에서 누군가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미 무관이 나타나자 한준호 소령이 급히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날 연단 위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이 담긴 영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장님을 도와주십시오. 미 무관은 주위를 살피더니 품 안에서 작은 칩 하나를 꺼내 한준호 소령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당신들의 정의를 바로잡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행운을 빌죠, 한소령. 한준호 소령은 칩을 꽉 움켜쥐고 강한나 중장이 갇힌 병원을 향해 다시 한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전야의 정적이 감도는 군 병원 지하에는 강한나 중장의 낮은 숨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죠. 강한나 중장은 이제 자신을 향해 닥쳐올 파도를 맞이할 준비를 마친 채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 순간이 사실은 거대한 반전의 서막임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차디찬 금속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폐쇄병동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특별조사단 소속 최 검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강한나 중장님, 아직도 본인이 군 지휘관이라고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이제 그만 꿈 깨시죠. 최 검사가 잉크펜을 돌리며 강한나 중장의 얼굴 앞으로 몸을 바짝 밀착했습니다. 강한나 중장이 최 검사의 비열한 눈빛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며 대답했습니다.
최 검사 자니가 들고 온 그 종이 쪼가리들이 내 군인 정신까지 지울 수 있을 것 같으냐? 최 검사가 서류 한 장을 넘기며 비릿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이건 중장님이 과거 특수작전 후에 받으신 상담 기록입니다. 폭행, 정서 불안, 과도한 공격성. 이미 정신질환자로 분류하기에 충분한 자료들이죠. 최 검사가 기록지를 강한나 중장의 코앞에서 흔들며 조롱 섞인 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순순히 서명하시죠. 미친 여자의 발작이었다고 인정하면 병원 밥 먹으면서 조용히 여생 보낼 수 있게 해드릴게. 강한나 중장이 최 검사의 손목을 낚아채 책상에 내리찍으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내 놈들이 조작한 그 가짜 기록이 법정에서 얼마나 힘을 쓸지 나도 참 궁금하구나. 당장 내 방에서 나가라. 최 검사가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감싸 쥐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최 검사가 문을 열고 도망치듯 나가며 뒤를 돌아보고 소리쳤습니다. 두고 봐. 당신 조카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도 그 기계가 유지될지 지켜보겠어. 그 시각 국방부 장관실의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장관이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자 비서실 고위 관계자인 박수석의 고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관님, 박만식 대령 건으로 말이 많더군요. 우리 박 대령이 턱이 박살나서 미움도 못 먹고 있는데 장관님은 잠이 오십니까? 박수석이 수화기 너머에서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관이 이마에 식은 땀을 닦으며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석님, 지금 여론이 좋지 않아서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한나 중장 쪽에서도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서요. 박수석이 차가운 웃음을 터뜨리며 장관의 말을 잘랐습니다. 여론? 그건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당장 내일 아침까지 강한나를 군에서 영구 제명시키고 정신병동에 종신 격리하세요. 이건 명령입니다. 장관이 힘없이 대답하며 수화기를 내려놓고 비서관을 불렀습니다. 장관이 창밖을 내다보며 침통한 표정으로 비서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강한나 중장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친인척들 계좌까지 샅샅이 뒤져서 뇌물 혐의를 씌워. 위에서 내린 지시다. 한준호 소령은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사령부 근처 좁은 골목을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백미러에는 검은색 선글라스를 쓴 사내들이 탄 차량 2대가 끈질기게 뒤를 쫓고 있었죠. 한준호 소령이 핸들을 급하게 꺾으며 옆자리에 둔 노트북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놈들, 감히 나를 미행해? 태양의 쥐새끼들이 아주 대놓고 움직이는구나. 한준호 소령이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며 공사 중인 막다른 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추격하던 차량이 당황하여 속도를 줄이는 사이 한준호 소령은 미리 봐둔 좁은 샛길로 차를 빼내 따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한준호 소령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핸들을 내리쳤습니다. 중장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반드시 이 쓰레기들의 목줄을 잡겠습니다. 대형 병원의 VIP 병실에서는 박만식 대령이 턱에 두꺼운 붕대를 감은 채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박만식 대령은 카메라 앞에서 눈물 어린 연기를 하며 리포터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강한나 중장은 평소에도 여군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남성 장교들을 무시하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제가 담배를 피운 건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사람 턱을 날려버리는 게 지휘관입니까? 박만식 대령이 붕대 사이로 억지 신음을 내뱉으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리포터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카메라를 향해 마이크를 고쳐 잡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박 대령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입었습니다.
과연 강 중장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병실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동생 박만호가 형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연기 좋았습니다. 이제 저 여자의 가족들을 건드릴 차례입니다. 그 조카 계집애가 아주 귀엽더군요. 박만식 대령이 붕대 너머로 흉측한 미소를 지으며 동생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강한나가 제 발로 무릎 꿇고 빌 때까지 숨통을 조여라. 그년의 오만한 눈깔이 공포로 젖는 걸 보고 싶구나. 폐쇄병동의 복도에 배식차 구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은지 간호장교가 약사발을 들고 강한나 중장의 방으로 들어와 탁자에 누웠습니다. 중장님,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이 약 드시고 한숨 주무시는 게 좋겠어요. 이은지 간호장교가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알약 3개를 강한나 중장에게 내밀었습니다. 강한나 중장이 약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이은지 간호장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은지, 대위, 자니가 나한테 주려는 게 정말 안정제인가? 아니면 내 뇌를 마비시킬 독약인가? 이은지 간호장교가 당황하며 시선을 회피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가져온 약이에요. 어서 드세요. 강한나 중장이 이은지 간호장교의 손목을 잡고 약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호통쳤습니다. 태양회가 자네 가족의 빚을 탕감해준다고 하더냐? 군인의 본분을 잊고 살인 공모자가 되려는 자니가 가엾구나. 이은지 간호장교가 바닥에 떨어진 약을 보며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한나 중장이 우는 간호장교의 어깨를 다독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 부관에게 이 메모를 전해라. 자네와 자네 가족은 내가 반드시 지켜주마. 강한나 중장은 미리 숨겨두었던 작은 종이 뭉치를 이은지 간호장교의 주머니에 몰래 찔러 넣었습니다. 사령부 정문 앞은 인산인해를 이룬 시위대와 헌병대의 대치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강한나 중장을 석방하라. 비리 장교 박만식을 처벌하라. 예비역 여군 모임과 시민단체들이 현수막을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대편에서는 태양회의 지원을 받은 보수단체들이 맞불 시위를 벌이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하극상 저지른 미친 여자 강한나를 즉각 파면하라. 군 기강 확립하라. 시위대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헌병들이 방패로 그들을 밀어내며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 광경을 사령부 창가에서 지켜보던 김판석 중장이 담배를 피우며 비서관에게 말했습니다. 개돼지들끼리 잘들 싸우는구먼. 이제 징계위원회만 열리면 끝이다. 강한나의 자리는 곧 내 사람이 차지하게 될 거야. 김판석 중장이 재떨이에 담배를 거칠게 비벼 끄며 만족스러운 듯 웃어 보였습니다. 야심한 시각, 한준호 소령은 약속된 접선 장소인 공원 벤치에서 초조하게 시계를 보았습니다. 이은지 간호장교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나타나 한준호 소령의 옆에 앉았습니다. 이건 중장님이 전하라고 하신 메모입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령님. 이은지 간호장교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 뭉치를 건네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준호 소령이 메모를 펼치자 복잡한 숫자와 좌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좌표 37.5. 이건 태양회의 비자금이 숨겨진 금고 위치잖아. 중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준호 소령이 메모를 주머니에 깊숙이 넣으며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멀리서 박만호의 부하들이 한준호 소령의 차 번호를 받아 적으며 무전기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목표물 확인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박만식 대령은 병원 침대 옆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갈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박만식 대령은 옆에 둔 정복 상의를 만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강한나, 내일이면 내 잘난 날개는 꺾이고 썩은 병동에서 죽어갈 거다. 감히 내 턱을 건드린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 박만식 대령의 눈에는 증오와 승리감이 뒤섞인 광기가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강한나 중장은 병실 침대에 가만히 앉아 다가올 내일의 폭풍을 기다리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의 화상 자국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강한나 중장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벼려져 있었죠. 어두운 병동 복도 끝에서 내일의 징계위원회를 알리는 불길한 종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강한나 중장은 눈을 감고 마지막 전술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육군 본부 대회의실의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강한나 중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깨 위를 빛내던 세 개의 별도, 707 부대의 자부심이었던 흉장도 모두 뜯겨나간 초라한 정보 차림이었죠. 강한나 중장은 수천 명의 시선이 꽂히는 회의실 중앙 의자에 앉아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징계위원장인 김판석 중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 뭉치를 뒤적거렸습니다. 강한나 중장, 본인의 하극상으로 인해 군의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김판석 중장이 펜 끝으로 강한나 중장을 가리키며 고압적으로 물었습니다. 강한나 중장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김판석 중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군인의 위신을 떨어뜨린 자가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강한나 중장이 절제된 목소리로 대답하자 장내에 나직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들어온 박만식 대령이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으며 가련한 척 입을 열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저 훈시를 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강 중장이 갑자기 제 턱을 날려버렸어요. 지금도 음식을 씹지 못해 죽만 마시고 있습니다. 박만식 대령이 억지로 쉰 목소리를 내며 위원들을 향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강한나 중장이 의자 손잡이를 꽉 움켜쥐며 박만식 대령을 향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박만식 대령, 내 놈의 손등에는 내 피부가 타들어가던 그 담배불의 감촉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느냐. 박만식 대령이 어깨를 들썩이며 위원장의 눈치를 살피고 소리쳤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당신 미쳤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이제 환청까지 들리는 모양이군요. 그때 회의실 뒷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준호 소령이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결정적인 증거물을 제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확인해 주십시오. 한준호 소령이 노트북을 단상 메인 서버에 연결하자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화면 속에는 박만식 대령이 강한나 중장의 손등에 담배를 비벼 끄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회의장에 모인 위원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듯 감탄사를 내뱉으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판석 중장이 얼굴을 붉히며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당장 저 영상 꺼. 한준호 소령, 허가받지 않은 자료를 어디서 가져온 건가. 한준호 소령이 김판석 중장의 호통에도 굴하지 않고 스피커 볼륨을 높이며 대답했습니다. 미국 무관 측에서 직접 촬영한 원본 영상입니다. 국방부 전산실이 삭제한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박만식 대령은 하얗게 질린 안색으로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며 전투복 차림의 최상병이 헌병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증인석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박만식 대령의 전용 운전병이었던 최상병입니다. 제가 겪은 지옥을 증언하겠습니다.
최상병이 품 안에서 낡은 수첩과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 대령은 하급자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담배불로 제 허벅지를 고문한 흉터가 있습니다. 최상병이 바지를 걷어 올리자 흉측하게 남은 화상 자국이 위원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만식 대령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최상병의 멱살을 잡으려다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이 어디서 거짓말이야. 너 내가 가만 안 둬. 박만식 대령이 바닥을 뒹굴며 소리를 지르자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한나 중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쓰러진 박만식 대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만식 대령, 너의 범죄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내 놈이 상습적으로 투약한 약물 기록도 여기 있다. 강한나 중장이 한준호 소령에게 눈짓하자 스크린에 약물 구매 내역과 혈액 검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김판석 중장이 당황하여 마이크를 끄려 했지만 이미 통제권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현장은 전군 내부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한준호 소령이 태블릿 PC를 들어 올리며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는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태양의 소속 위원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며 자리를 피하려 웅성거렸습니다. 중도파 위원 중 한 명인 이 장군이 김판석 중장을 보며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박만식 대령을 즉각 체포하고 강 중장의 직위 해제를 취소해야 합니다. 김판석 중장이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30분 뒤에 다시 논의하죠. 김판석 중장이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가며 비서관에게 은밀하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한준호 소령은 복도 구석에서 강한나 중장에게 다가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장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 USB만 검찰에 넘기면 태양회도 끝이에요. 한준호 소령이 주머니 속에 USB를 만지며 강한나 중장을 안심시켰습니다. 강한나 중장이 한준호 소령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한소령. 자네가 아니었으면 진실은 영영 묻혔을 거다. 강한나 중장이 잠시 화장실로 향한 사이 한준호 소령은 비상계단 근처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사내들이 순식간에 한준호 소령을 에워쌌습니다. 야, 그 물건 내놔. 조용히 넘기면 목숨은 살려주지. 박만호의 부하가 품 안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내 한준호 소령의 복부를 위협했습니다. 한준호 소령이 사내의 손을 쳐내며 거칠게 저항했습니다. 태양의 쥐새끼들이 끝까지 발악을 하는구나. 절대로 못 준다. 한준호 소령이 계단 아래로 구르며 소리쳤지만 사내의 칼날이 한준호 소령의 옆구리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한준호 소령은 뜨거운 혈흔이 튀는 것을 느끼며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내들이 쓰러진 한준호 소령의 주머니를 뒤져 USB를 챙긴 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강한나 중장이 피투성이가 된 한준호 소령을 발견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준호야, 한준호 소령, 정신 차려. 눈 떠보란 말이다. 강한나 중장이 한준호 소령의 상처를 압박하며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한준호 소령은 떨리는 손으로 강한나 중장의 소매를 붙잡으며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장님, 장부를 뺏겼습니다. 한준호 소령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강한나 중장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강한나 중장은 피로 물든 자신의 손을 보며 태양회의 본거지를 향해 서늘한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위원들의 고성방가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죠. 강한나 중장은 한준호 소령을 업고 병원 로비를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음을 강한나 중장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의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며 한준호 소령의 위태로운 숨소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강한나 중장은 유리창 너머로 창백하게 질린 한준호 소령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강한나 중장의 정복 소매에는 한준호 소령이 흘린 선혈이 검게 굳어붙어 있었습니다. 강한나 중장이 떨리는 손으로 유리창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의조렸습니다. 준호야, 이게 다 나 때문이다. 나를 돕겠다고 나서지만 않았어도 네가 이런 고통을 겪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다. 강한나 중장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수간호사가 강한나 중장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심스럽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중장님, 한 소령님은 강인한 분이시니까 분명히 깨어나실 거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강한나 중장은 간호사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 채 주먹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태양의 그놈들은 인간이 아니다.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충직한 군인의 생명까지 노리는 악마들이야. 강한나 중장의 눈빛이 슬픔을 넘어 서늘한 분노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한나 중장은 병원을 빠져나와 빗줄기가 쏟아지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강한나 중장은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차 안에서 핸들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디까지 뿌리가 뻗어 있는 거냐? 군 전체가 그놈들의 놀이터란 말이냐? 강한나 중장이 도착한 곳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저수지 낚시터였습니다. 낡은 컨테이너 박스 앞에 한 노인이 낡은 밀짚 모자를 쓰고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죠. 과거 군의 전설로 불렸으나 태양회에 의해 강제 예편당한 최영호 전 참모총장이었습니다. 최영호 전 총장은 다가오는 강한나 중장의 발소리만 듣고도 누군지 알아챈 듯 입을 열었습니다. 강 중장, 비 오는 날 여기까지 웬일인가? 흙탕물에 고기가 잡힐 리 없다는 걸 자네도 알 텐데 말이야. 최영호 전 총장이 낚싯대를 고쳐 잡으며 강한나 중장을 돌아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강한나 중장이 최영호 전 총장의 등 뒤에 서서 깍듯하게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총장님, 길을 잃었습니다. 군인의 명예를 지키려 할수록 소중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강한나 중장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파르르 떨리며 최영호 전 총장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최영호 전 총장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강한나 중장의 오른손등에 남은 흉터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손등에 그 상처, 박만식 대령 그놈이 만든 건가? 소문은 익히 들었네. 최영호 전 총장이 강한나 중장의 흉터를 거친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어내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강한나 중장이 고개를 숙이며 최영호 전 총장의 질문에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보다 더 아픈 건 제가 믿었던 군의 정의가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최영호 전 총장은 강한나 중장을 컨테이너 안으로 안내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최영호 전 총장이 벽에 걸린 낡은 군복 사진을 보며 무거운 어조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태양에는 자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괴물일세.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무기 중개업체들과 결탁해 나라의 곳간을 갉아먹고 있지. 최영호 전 총장이 구석에 놓인 낡은 금고를 열어 빛바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내가 총장직을 걸고 수집했던 태양회의 비리 장부 블랙 레저라네. 그놈들이 나를 쫓아낸 이유이기도 하지.
강한나 중장이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받아들고 한 페이지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장부 안에는 현직 장성들과 정치인들의 이름, 그리고 해외로 유출된 천문학적인 액수의 리베이트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강한나 중장이 장부를 꽉 움켜쥐며 최영호 전 총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놈들을 한꺼번에 일망타진할 수 있습니다. 왜 진작 세상에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최영호 전 총장이 쓴웃음을 지으며 강한나 중장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알리려 했지. 하지만 그 순간 내 가족들이 위협받았고 부하들이 하나둘씩 의문의 사고를 당했네. 나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어. 최영호 전 총장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컨테이너 뒷문을 열어 누군가들을 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건장한 체구의 사내 3명이 나타나 강한나 중장을 향해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강 중장, 자네가 707 부대에서 직접 가르쳤던 요원들일세. 자네의 소식을 듣고 저녁 후에도 자네를 돕겠다고 모였어. 팀장인 박철수 상사가 앞으로 걸어 나오며 강한나 중장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중장님, 한 소령님이 당했다는 소식 듣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저희는 준비됐습니다. 강한나 중장은 자신을 믿고 모인 요원들의 눈빛을 보며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한나 중장이 요원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단호한 어조로 선언했습니다. 고맙다.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싸우는 건 끝났다. 전사의 방식으로 그놈들의 심장을 직접 타격하겠다. 한편 그 시각 박만식 대령의 동생 박만호는 고급 요정에서 형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박만호가 한준호 소령에게서 뺏은 USB를 흔들며 박만식 대령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걱정 마세요. 증거물은 제 손에 있고 한준호는 곧 죽을 겁니다. 강한나, 그년도 이제 끝났어요. 박만호가 독한 양주를 한 입에 털어넣으며 잔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박만식 대령은 턱의 통증 때문에 빨대로 술을 마시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년의 조카는 어떻게 됐어? 유치원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지? 확실하게 처리해. 박만식 대령이 붕대 사이로 새어나오는 발음으로 박만호에게 재차 확인했습니다. 박만호가 호기롭게 대답하며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형님. 제 요원들이 24시간 감시 중입니다. 강한나가 다시 까불면 바로 그 꼬맹이 목숨부터 끊어놓을 테니까요. 박만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창밖에서 번개가 치며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만식 대령은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몰락을 알리는 징조인 양몸을 크게 움찔거렸습니다. 최영호 전 총장의 안전가옥에서 강한나 중장은 지도 위에 빨간색 표시를 하며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강한나 중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인천항의 한 창고를 가리키며 요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밤 태양회가 무기 중개업체로부터 대규모 리베이트를 현금으로 전달받는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우리의 목표는 현장 급습과 장부 확보다. 박철수 상사가 장비를 점검하며 강한나 중장의 작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장님, 적들은 무장 용병들을 고용했을 겁니다. 저희도 실탄을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강한나 중장이 자신의 권총을 장전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상관없다. 저항하는 자들은 현장에서 사살해도 좋다. 이건 단순한 작전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잡는 전쟁이다. 강한나 중장은 창문을 때리는 빗줄기를 보며 한준호 소령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강한나 중장은 자신의 손등 흉터를 어루만지며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준호야, 조금만 참아라. 네가 흘린 피의 대가를 그놈들에게 만배로 갚아주마. 강한나 중장의 눈빛은 이제 그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서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최영호 전 총장은 강한나 중장의 뒷모습을 보며 말없이 술을 잔에 따랐습니다. 최영호 전 총장이 잔을 들어 올리며 강한나 중장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혼잣말을 남겼습니다. 강 중장, 부디 무사히 돌아오게나. 자네 같은 군인이 이 나라의 마지막 희망일세. 어둠이 짙게 깔린 저수지 위로 강한나 중장과 요원들을 태운 차량이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강한나 중장은 전장의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스스로 폭풍의 중심이 되기로 결심했죠. 운명적인 인연과 희망을 만난 강한나 중장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정적이 감도는 안전가옥에는 빗물 떨어지는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인천항 외곽의 낡은 창고 주변으로 짙은 바다 안개가 깔리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상사가 적외선 망원경으로 창고 입구를 살피며 무전기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중장님, 입구에 무장 용병 4명 확인했습니다. 소음기 장착하고 30초 내로 정리하겠습니다. 강한나가 전술조끼의 지퍼를 끝까지 올리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박상사, 불필요한 살상은 피하되 저항이 심하면 가차없이 무력화해라. 우리는 정의를 집행하러 온 전사들이다. 박철수 상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신호를 보내자 요원들이 어둠 속으로 유령처럼 스며들었습니다. 픽, 픽하는 낮은 소리와 함께 입구를 지키던 용병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강한나가 단검을 꺼내 손목에 고정하며 요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이다. 내부로 진입한다. 장부와 현장 증거 확보가 최우선이다. 창고 안은 거대한 철제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안쪽 사무실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박만식이 턱에 감은 붕대를 만지작거리며 금괴가 든 가방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만호야, 이거 봐라. 이 황금빛이 얼마나 영롱하냐? 그 잘난 강한나 중장도 이 돈맛을 알았으면 나한테 기어 올랐겠냐? 박만식이 턱의 통증 때문에 발음이 새는 소리로 낄낄거리며 동생 박만호에게 말했습니다. 박만호가 서류 가방을 챙기며 귀찮은 듯 대답했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하고 서두르세요. 무기업체 놈들이 곧 도착할 겁니다. 장부 정리나 똑바로 하라고요. 박만식이 금괴 하나를 들어 올리며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강한나, 그녀는 지금쯤 폐쇄병동에서 침이나 흘리고 있겠지? 생각만 해도 속이 다 시원하다니까. 그때 창고의 대형 셔터가 거칠게 박살나며 강한나와 요원들이 난입했습니다. 강한나가 박만식을 향해 총구를 겨누며 서늘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박만식, 그 더러운 손 당장 떼라. 내 놈의 탐욕이 오늘로 끝나는 날이니까. 박만식이 쏘스라치게 놀라 금괴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어떡해.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만호야. 사람 죽인다. 빨리 막아. 박만식이 바닥을 기어다니며 비명을 지르자 박만호가 품 안에서 총을 꺼내려 했습니다. 박철수 상사가 박만호의 손목을 정확하게 걷어차며 총을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박철수 상사가 박만호의 가슴을 짓누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보사 출신이라는 놈이 비겁하게 형이랑 붙어서 나라 팔아먹으니까 좋으냐? 얌전히 있어라. 강한나가 탁자 위에 놓인 비리 장부를 집어들고 요원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박상사, 위성통신 장비 연결해라.
지금 이 현장을 전군과 전국에 실시간으로 보낸다. 요원이 장비를 설치하자 창고 벽면의 모니터에 라이브 방송 시작을 알리는 문구가 떴습니다. 강한나가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비장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군 사조직 태양회가 해외 무기업체와 결탁해 빼돌린 혈세와 그 증거 장부입니다. 강한나가 장부의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며 비자금 내역을 카메라에 상세히 비췄습니다. 박만식이 바닥에서 허우적거리며 카메라 앞을 막아서려 소리쳤습니다. 이거 다 가짜야.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려고 만든 연극이라고. 당장 꺼. 내 말 안 들려. 강한나가 박만식의 머리채를 거칠게 휘잡아 카메라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박만식 대령, 내 입으로 직접 말해봐라. 이 금괴들이 자네 월급을 아껴서 모은 것이냐? 아니면 부하들의 목숨값으로 받은 것이냐? 박만식이 강한나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사시나무 떨듯 떨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게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김판석 중장님이 다 시킨 거라고. 제발 살려줘. 박만식의 자백이 전국의 거실과 군부대 내무실로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창은 태양회를 비난하고 강한나를 응원하는 글들로 폭발했죠. 김판석 중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모니터를 보다가 전화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끝났어. 모든 게 다 무너졌다고. 박만식 이 멍청한 놈이 다 풀어버렸잖아. 김판석 중장이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려 했지만 이미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검찰 특수부 요원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며칠 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대통령이 강한나를 반갑게 맞이하며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강 중장님, 정말 큰 일을 해내셨습니다. 우리 군의 썩은 고름을 도려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강한나의 어깨를 다독이며 밝은 미소로 말을 이었습니다. 복직은 물론이고 이번 군 개혁의 모든 정권을 중장님께 위임하겠습니다. 소신껏 군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강한나가 대통령에게 깍듯하게 경례를 올리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각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군인의 명예가 돈과 권력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한나가 청와대를 나오자 정문에 모여있던 수백 명의 시민이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강한나 중장님 사랑합니다.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파이팅! 시민들이 꽃다발을 건네며 환호하자 강한나는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직에서 돌아온 강한나는 제일 먼저 한준호 소령이 입원한 병실을 찾았습니다. 한준호 소령은 이제 산소호흡기를 떼고 침대에 기대앉아 미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강한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소령, 이제 좀 살만한 모양이네. 미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한준호 소령이 수저를 내려놓고 환하게 웃으며 강한나를 반겼습니다. 중장님, 뉴스에서 봤습니다. 정말 통쾌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야 했는데 아쉽습니다. 강한나가 한준호 소령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자네가 목숨 걸고 지킨 증거 덕분이다. 이제 태양의 놈들은 전부 감방에서 콩밥 먹고 있으니 걱정 마라. 한준호 소령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강한나의 손등 흉터를 쳐다보았습니다. 중장님 손등의 흉터, 이제 더는 아프지 않으시죠? 제가 복귀하면 제일 먼저 멋진 장갑 하나 선물하겠습니다. 강한나가 자신의 흉터를 내려다보며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 이 흉터는 가리지 않을 생각이다.
내가 왜 싸워야 했는지 잊지 않게 해주는 훈장이니까. 그날 저녁 사령부 연병장에서는 강한나의 복귀를 축하하는 장병들의 소박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요리병들이 구운 고기 냄새가 연병장에 가득했고 장병들은 맥주 캔을 들어 올리며 건배를 외쳤습니다. 강한나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장병들을 향해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만은 계급장 떼고 즐겨라. 대신 내일부턴 다시 무서운 중장으로 돌아갈 테니 각오들 하고. 장병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박수를 쳤고 강한나도 오랜만에 마음껏 웃으며 부하들과 어울렸습니다. 강한나는 맥주 한 모금을 마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평화로운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파티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온 강한나는 책상 위에 놓인 의문의 택배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강한나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 주저앉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피 묻은 인형과 조카가 신던 운동화 한 짝이 들어 있었죠. 상자 밑바닥에 놓인 구겨진 종이에는 붉은 글씨로 섬뜩한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한나, 승리의 기쁨은 오늘까지다. 네가 죽인 놈들의 형제들이 내 아이를 데려갔다. 강한나가 바르르 떨리는 손으로 조카의 운동화를 가슴에 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우리 은별이. 은별아, 어떤 놈들이냐? 당장 나타나란 말이다. 강한나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텅 빈 집무실 복도를 타고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의를 세웠다고 믿었던 순간 다시 시작된 악몽에 강한나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죠. 강한나가 책상을 내리치며 눈물을 닦고 다시 총을 챙겨 허리춤에 찼습니다. 내 가족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보여주마. 강한나의 눈에는 다시 한번 광기 어린 살기가 번뜩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한나가 피 묻은 운동화를 가슴에 품고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텅 빈 집무실 안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고 강한나의 어깨는 감당할 수 없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그때 강한나의 책상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날카로운 비명처럼 울리며 진동했습니다. 강한나가 젖은 눈을 닦으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아 귓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누구냐? 대체 누구길래 죄 없는 아이를 건드리는 거냐? 강한나가 갈라진 목소리로 휴대전화 너머를 향해 처절하게 내질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박만호의 잔인한 웃음소리가 기분 나쁘게 흘러나왔습니다. 강한나 중장님, 목소리가 아주 듣기 좋네요. 우리 은별이가 고모를 찾으며 아주 예쁘게 울고 있습니다. 박만호가 은별이의 울음 섞인 비명소리를 들려주며 강한나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강한나가 책상을 내리치며 핏발선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박만호, 내 놈이 사람이냐? 당장 아이를 돌려보내라. 내 놈이 원하는 게 뭐냐? 박만호가 갈에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냉혹한 요구 조건을 하나씩 의조렸습니다. 간단합니다. 입수한 비리 장부를 당장 소각하고 우리 형님과 태양의 식구들을 전원 석방하겠다는 서명을 하세요. 박만호가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는 소리를 내며 말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내일 아침까지입니다. 만약 딴짓을 하면 이 아이의 손등에도 당신이랑 똑같은 흉터를 만들어주죠. 전화가 끊어지자 강한나는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 시각 갑자기 사령부 전체의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모든 컴퓨터 모니터가 암전되었습니다. 중장님, 국가중앙데이터센터가 해킹당했습니다. 수도권 전력망이 마비되고 있어요. 박철수 상사가 집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다급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강한나가 창밖을 내다보자 화려했던 도심의 불빛들이 도미노처럼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도시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으로 변해갔죠. 도로 위에 신호등이 꺼지며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사람들의 비명이 사령부까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강한나가 박철수 상사의 어깨를 꽉 움켜쥐며 냉정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 상사, 이건 단순한 유괴가 아니다. 국가 전체를 인질로 잡은 테러야. 당장 요원들을 소집해라. 박철수 상사가 강한나의 눈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중장님, 육군 본부에서 중장님의 작전권과 지휘권을 일시 정지한다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김판석 중장의 잔당인 참모 차장이 헌병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강한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참모 차장이 거만한 자세로 안경을 고쳤으며 강한나에게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강 중장님, 본인 가족 문제로 국가 위기를 초래했으니 자택에서 대기하시죠. 더 이상의 독단은 허용 못합니다. 강한나가 참모 차장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며 서슬퍼런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내 조카가 저놈들 손에 죽어가고 있고 나라가 마비됐는데 대기하라고? 비켜라. 내 앞길 막는 놈은 누구든 적으로 간주하겠다. 강한나가 권총을 장전하며 헌병들을 매서운 눈빛으로 제압하고 사령부를 빠져나왔습니다. 강한나는 아직 몸이 성취하는 한준호 소령에게 연락하여 비밀리에 위치 추적을 의뢰했습니다. 한준호 소령이 병실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대답했습니다. 중장님, 은별이 스마트워치에서 미세한 신호가 잡힙니다. 외곽에 있는 폐기된 군사 벙커예요. 한준호 소령이 모니터 화면을 강한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며 지도 위에 좌표를 찍어주었습니다. 강한나가 운전대를 꽉 잡으며 한준호 소령의 건강을 걱정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준호야, 무리하지 마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꼭 살아서 다시 보자. 한준호 소령이 피 묻은 거즈를 갈아 끼우며 강한나를 향해 비장하게 소리쳤습니다. 반드시 은별이를 구해 오십시오. 저는 여기서 전산망을 복구하며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강한나가 가속 페달을 밟으며 벙커를 향해 달릴 때 가슴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과거 아프가니스탄 작전 때 입었던 폐 부상의 후유증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다시 도진 것이었죠. 강한나가 거칠게 기침을 토해내자 하얀 장갑 위로 붉은 핏자국이 점점이 배어 나왔습니다. 지금은 안 돼. 조금만 더 버텨다오. 은별이를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제발. 강한나가 운전대에 머리를 기대고 약통을 꺼내 진통제를 한꺼번에 털어 넣었습니다. 강한나의 눈앞이 잠시 흐릿해졌지만 조카 은별이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억지로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목적지인 폐벙커 주변은 박만호가 고용한 해외 용병들이 촘촘하게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박만호가 스피커를 통해 강한나에게 마지막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강한나, 혼자 무장 해제하고 들어와라. 5분 내로 나타나지 않으면 데이터 센터의 냉각 장치를 폭파하겠다. 데이터 센터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 서버가 폭발하여 국가의 모든 데이터가 영구히 소각될 위기였죠. 뉴스에서는 정치권 세력들이 강한나의 무능함과 개인적인 원한이 테러를 불렀다며 비난 방송을 쏟아냈습니다. 강한나 중장의 사적인 보복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 사퇴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강한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비열한 목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조소했습니다. 강한나가 차에서 내려 미리 대기하고 있던 박철수 상사와 정예 요원들을 만났습니다.
박상사, 너희는 데이터 센터의 폭발물 해체팀을 엄호해라. 은별이는 내가 직접 구한다. 박철수 상사가 강한나의 어깨에 상처를 보며 만류하듯 말을 건넸습니다. 중장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십니다.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 제발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강한나가 전투복의 단추를 다시 고쳐 채우며 박철수 상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지휘관으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한 아이의 고모로서 부탁하는 거다. 내 조카는 내 손으로 안고 나오겠다. 강한나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헬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번개가 치는 위험한 기상 상황이었지만 강한나의 결의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헬기가 벙커 상공에 도착하자 강한나가 로프를 움켜쥐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준비됐나? 지금부터 지옥으로 들어간다. 전원 하강. 강한나가 요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내고 가장 먼저 어둠 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테러범들의 대공 사격이 헬기를 향해 쏟아지며 불꽃이 허공을 수놓았습니다. 강한나가 강하는 도중적의 총탄이 어깨를 스쳐 지나갔지만 신음 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강한나가 벙커 옥상에 가볍게 착지하여 환기구 덮개를 단숨에 뜯어냈습니다. 내부로 진입하자마자 붉은 비상등 아래에서 수십 명의 용병이 총구를 겨누며 강한나를 포위했습니다. 용병 대장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강한나에게 총을 겨누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역시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군. 강한나 중장, 전사의 무덤으로 온 것을 환영한다. 강한나가 양손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용병들의 눈을 하나하나 서늘하게 훑쳤습니다. 강한나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증오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죠. 은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오자 강한나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습니다. 강한나는 이제 죽음을 각오한 채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전투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비상등이 명멸하는 벙커의 복도에서 강한나가 숨을 죽이며 벽에 몸을 밀착했습니다. 어깨의 총상은 타오르는 듯한 통증을 유발했지만 강한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안으로 삼켰죠. 포위망을 좁혀오던 용병 대장이 거칠게 바닥을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강한나, 어차피 나갈 구멍은 없다. 얌전히 기어나와서 아이 목숨이라도 구걸해보지 그래. 강한나가 어둠 속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하며 단검에 나를 세웠습니다. 내 놈들은 군인의 이름을 더럽힌 쓰레기들이다. 쓰레기는 청소하는 게 내 전문이지. 강한나가 미리 준비한 연막탄을 복도 중앙으로 투척하자 자욱한 연기가 순식간에 시야를 가렸습니다. 용병들이 당황하며 허공에 총을 난사하는 사이 강한나가 유령처럼 그들의 등 뒤로 나타났습니다. 강한나가 용병 한 명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첫 번째 청소 대상이다. 조용히 잠들 거라. 강한나의 강력한 근접 격투술에 용병들이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하나둘씩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용병 대장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괴물 같은 여자, 전원 사격해. 보이는 건 다 쏴버려. 하지만 이미 어둠과 연기에 적응한 강한나의 움직임을 용병들은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강한나가 단검을 휘둘러 용병 대장의 손목을 정확하게 그어버리며 권총을 탈취했습니다. 강한나가 용병 대장의 미간에 총구를 겨누고 서늘하게 물었습니다. 은별이 어디 있어? 박만호는 어디에 숨었느냐? 용병 대장이 부들부들 떨며 지하 전산실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지하 3층 메인 서버실에 있다. 제발 목숨만 살려줘. 강한나가
권총 손잡이로 용병 대장의 머리를 후려쳐 기절시키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목숨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다. 나는 지옥으로 보내는 안내자일 뿐이지. 강한나는 피 묻은 계단을 뛰어내려가 지하 3층 전산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철문 너머로 박만호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와 은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강한나가 심호흡을 하며 폐부의 통증을 억누르고 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만호가 은별이의 머리에 총구를 겨눈 채 강한나를 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와라, 강한나. 내 조카가 고모를 아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 은별이가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강한나를 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고모, 은별이 무서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흑흑. 강한나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박만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박만호, 아이는 건드리지 마라. 내 놈이 원하는 건 나지 않느냐. 내가 여기 왔으니 아이를 놔줘. 박만호가 은별이의 목을 더 강하게 휘감으며 폭발물의 리모컨을 들어 보였습니다. 아니, 나는 너와 이 데이터 센터를 함께 날려버릴 생각이다. 자, 무릎 꿇어라. 내 형님의 명예를 더럽힌 대가를 치러야지. 강한나가 무릎을 굽히는 척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쇳덩어리 파편을 박만호의 얼굴을 향해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박만호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리는 찰나 강한나의 소매에서 은장도가 번개처럼 날아갔습니다. 단검은 박만호의 오른쪽 손목을 정확하게 관통했고 리모컨이 바닥으로 맥없이 떨어졌습니다. 강한나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박만호에게 달려들어 은별이를 낚아채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은별아, 눈 감고 벽 뒤로 숨어라. 고모가 금방 갈게. 강한나가 박만호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며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박만호가 입가에 피를 흘리며 강한나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반격하려 애썼습니다. 이 독한 년,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했어. 같이 죽자. 박만호가 품 안에서 또 다른 기폭 장치를 꺼내려 하자 강한나가 그의 손가락을 꺾어버렸습니다. 내 놈들이 망한 건 내 놈들의 탐욕 때문이다. 군인의 이름을 더럽힌 죄, 여기서 끝내주마. 강한나가 박만호의 사지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수갑을 채워 전산실 기둥에 묶어버렸습니다. 그때 메인 서버 근처에 설치된 대형 폭탄의 카운트다운 전광판이 붉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60, 59, 58. 숫자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것을 본 강한나가 다급하게 무전기를 켰습니다. 한준호 소령, 들리느냐? 서버실 폭탄이 가동됐다. 해제 방법이 필요하다. 병실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던 한준호 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중장님, 제가 회로도를 분석 중입니다. 지금 바로 배선 설명을 드릴게요. 당황하지 마세요. 한준호 소령의 지시에 따라 강한나가 폭탄의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복잡한 전선이 엉켜있는 모습에 강한나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준호야, 시간이 없다. 무슨 선을 잘라야 하느냐? 말해라. 강한나가 전선 가위를 든 손을 바르르 떨며 한준호 소령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한준호 소령이 화면을 확대하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파란색 선과 노란색 선이 꼬여 있는 부분을 찾으세요. 그 중에서 검은색 띠가 있는 파란 선입니다. 전광판의 숫자는 어느덧 10초 아래로 떨어져 긴박함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9, 8, 7. 강한나가 심호흡을 하며 전선을 집어들고 한준호 소령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준호야, 고맙다. 만약 잘못되면 내 조카 은별이를 잘 부탁한다. 안 됩니다.
중장님, 자르세요. 지금입니다. 강한나가 눈을 질끈 감으며 파란색 전선을 과감하게 잘라냈습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3에서 멈추며 요란하게 울리던 기계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체에 다시 밝은 전등이 들어오고 멈췄던 서버들이 윙윙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죠. 강한나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은별이를 향해 팔을 벌렸습니다. 은별아, 이제 괜찮아. 고모가 다 해결했어. 이리 온. 은별이가 달려와 강한나의 품에 안기며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강한나가 은별이의 등을 토닥이며 아이의 체온을 느끼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벙커 밖으로 나오자 707 부대원들과 헌병대원들이 연병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상사가 경례를 올리며 강한나를 향해 벅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중장님, 작전 성공입니다. 테러범 일당 전원 생포했습니다. 강한나가 조카 은별이를 한 팔로 안은 채 부대원들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현장을 취재하던 수많은 기자가 강한나를 향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강 중장님, 조카를 구출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국가 데이터 센터를 구하신 영웅이라는 칭송이 자자합니다. 강한나가 기자들을 향해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내 소중한 가족을 지키고 군인의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사령부 창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비열한 정치인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강한나의 복직과 명예회복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죠. 구급차에 오르기 전 강한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등의 화상 흉터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강한나의 가슴속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강한나가 은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은별아, 이제 우리 집에 가자. 고모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강한나를 실은 구급차가 붉은 사이렌을 울리며 희망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새벽녘의 빛이 강한나의 지친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정의는 승리했고 강한나는 마침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강한나의 이름을 연호하며 새로운 시대의 지휘관이 탄생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연병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5천 명의 장병이 정렬하여 거대한 물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군 개혁의 소용돌이를 잠재운 강한나가 스스로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은 전군을 뒤흔들었죠. 강한나가 단상 위로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장병들의 시선이 존경의 염원을 담아 그녀를 향했습니다. 전 참모총장 최영호가 정복을 갖춰 입고 강한나의 앞에 서서 벅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한나 중장, 정말 이대로 떠날 셈인가? 자니가 참모총장 자리에 앉아 이 개혁을 완성해야 하지 않겠나? 최영호가 강한나의 어깨를 꽉 움켜쥐며 아쉬움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강한나가 최영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치며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총장님, 군인은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건 총장님이십니다. 저는 이미 제 소임을 다했습니다. 강한나가 단상 중앙 마이크 앞에 서서 5천 명의 부하를 인자한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강한나가 거수경례를 올린 뒤 마이크를 잡고 떨림 없는 목소리로 전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장병 여러분, 제 오른손 등에는 흉측한 화상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굴욕이라 부르겠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훈장보다 값진 명예입니다.
강한나가 흉터가 남은 손등을 장병들에게 들어보이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흉터는 우리가 어떤 부조리에 맞서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계급장의 무게보다 군인 정신의 무게를 더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장병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연병장이 떠나갈 듯한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한나는 단상에서 내려와 자신을 기다리던 한준호와 마주했습니다. 이제는 중령 계급장을 단 한준호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강한나에게 깍듯하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강한나 중장님, 한준호 중령, 전역하시는 길을 배웅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준호가 눈시울을 붉히며 강한나를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강한나가 한준호의 가슴에 달린 중령 계급장을 어루만지며 대견하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한중령, 아니 이제 한준호 소령이라 불러야 할까? 자니가 내 뒤를 이어 이 군을 정의롭게 지켜주게나. 한준호가 강한나의 손을 굳게 잡으며 비장한 각오를 전했습니다. 중장님이 닦아놓으신 이 길 절대로 더럽혀지지 않게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시각 교도소 독방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은 박만식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전 국민의 환호를 받으며 퇴임하는 강한나의 모습을 보며 박만식이 발작하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강한나, 네가 이긴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내년에 목을 비틀어 버릴 거야. 박만식이 허공을 향해 삿대질하며 고함을 지르자 교도관이 철창을 몽둥이로 내리치며 꾸짖었습니다. 박만식, 조용히 못해. 정신병동으로 옮겨지고 싶어서 환장했어? 박만식은 교도관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을 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금괴, 내 돈, 태양의 식구들이 나를 구하러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한 박만식의 눈에는 광기만이 서려 있었고 그의 턱은 여전히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몇 달 후 강한나는 도심의 소음을 벗어나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앞치마를 두른 강한나가 은별이를 향해 밝게 외쳤습니다. 은별아, 학교 다녀왔니? 고모가 맛있는 떡볶이 해놨으니까 어서 들어와. 가방을 맨 은별이가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강한나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고모,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선생님이 고모처럼 멋진 사람이 되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은별이가 시험지를 흔들며 자랑하자 강한나는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강한나는 마당 벤치에 앉아 자신이 집필한 회고록인 5초의 진실이라는 책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책 표지에는 강한나의 손등 흉터 사진이 실려 있었고 이미 베스트셀러가 되어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었죠. 강한나가 책장을 넘기며 지난날의 긴박했던 순간들을 추억하고 있을 때 대문벨이 울렸습니다. 정복 차림의 젊은 여성 장교들이 꽃다발을 들고 강한나를 찾아와 수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중장님, 아니 작가님, 저희는 중장님의 책을 읽고 군인이 되기로 결심한 사관생도들입니다. 여성 장교들이 눈을 반짝이며 강한나에게 경의를 표하자 강한나는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게나. 군대 이야기는 끝도 없으니 차 한 잔 마시면서 천천히 들어보게나. 강한나는 후배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해질녘 강한나는 은별이의 손을 잡고 마을 앞 백사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수평선을 따라 아름답게 펼쳐져 장관을 이루고 있었죠. 강한나는 자신의 오른손등을 햇살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화상 자국 위에는 무궁화 꽃잎과 707 부대의 상징인 검은 독수리가 어우러진 정교한 타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픔의 흔적을 예술로 승화시킨 그 문양은 이제 강한나의 새로운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은별이가 강한나의 손등 타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고모, 이 꽃 속에 독수리는 왜 고모 손등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강한나가 은별이의 손을 꽉 쥐며 바다 너머를 바라보고 대답했습니다. 이 독수리는 우리 은별이와 이 바다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란다. 고모가 힘들 때마다 용기를 줬던 친구지. 은별이가 까르르 웃으며 모래사장 위를 뛰어다녔고 강한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손등에는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남았지만 강한나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강한나는 수평선 너머로 저무는 해를 향해 나직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저무는구나. 내일은 또 어떤 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강한나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전사의 살기가 아닌 삶을 사랑하는 인간의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강한나의 발치에 머물다 사라지며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헌신했던 한 군인의 위대한 서사는 이제 잔잔한 바다의 물결처럼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죠. 강한나는 은별이를 다시 품에 안고 노을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강한나 중장의 손등에 남은 흉터는 단순히 타버린 살점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부조리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용기의 증표이자 우리가 잊고 살았던 진짜 군인의 명예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훈장이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많은 불의와 타협의 순간 앞에서 내 안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권력의 정점에서 스스로 내려와 평범한 고모의 미소를 되찾은 강한나의 마지막 뒷모습은 어쩌면 화려한 계급장보다 더 큰 승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전해드린 최정의 여중장의 뜨거운 사투와 명예로운 퇴장 이야기가 지친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원한 카타르시스와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은 누군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강 중장처럼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들의 용기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